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이제 국제 개발처라고 해야 되나요? USAID 이 조직이 굉장히 범죄적인 조직이다. 이러면서 네. 또 최근에 포스트를 또 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USAID와 A웹이 또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예. 연관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가 아니고 100%? 100%도 아니고 100만%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네. 실제로 저렇게 네, 네. 예. 과거에 예. 업무 협약했던 또 기록도 있고.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 USAID가 네네.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라고 해갖고 예. 국제 개발 사업하는 곳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옥수수빵, 분유가루 그런 거 미국에서 무상으로 줄 때 네네. 저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고. 네. 각종 구호 물품을 네. 우리가 받았다고. 한때는 좋은 일도 했었는데 그러네요. 저것들이 지금 미국이 심각한 문제 아시지? DEI, LGBTQ, 그 다음에 워키즘 혹은 PC주의 하나씩 좀 설명드려가면서 어떻게 USAID하고 우리 AUF하고 관련인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정상적으로 개도국이나 못 사는 나라를 갖다가 도와주고 선행을 베푸던 USAID 국제개발처가 네. 왜 저렇게 변신이 되냐면요. 딴 게 아니라 이 오바마 때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오바마 때부터 소위 똑같은 능력이 있으면 기왕이면 껌둥이만을 뽑아라. 이렇게 하는 게 이 소위 말 무슨 양성평등? 네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DEI 정신이 나온 거야. D는 뭐야? D, diversity 혹은 diversity 해서 다양성이지. 네. E는 equity, 평등성이지. 그 다음에 I는 inclusion, 포용성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생긴 모양새나 색깔에 차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라고 하는데 뭔가가 이상해진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몰랐네요. 방법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능력 위주로 뽑으면 말썽이 안 생겨요. 그렇죠. 피부 색깔 관계없이. 그런데 네. 지금까지 보면 캘리포니아 지난번에 산불 그렇게 심하게 났죠? 네네. 소방서장이 트랜스젠더야. 또 그 밑에 무슨 처장하는 넘버2도 트랜스젠더야?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인원을 뽑다 보면 산불 같은 거는 소방관 직업은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고 또 정말 그 혹독한 그 자연 환경과 싸워야 되는데 자 여성들이가 살 수 있는 직업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트랜스젠더라는 게 여성이 남성으로 그 변환하는 경우 그런 것도 있고 또 남자가 여자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좌우지간에 미군도 지금 한 15,000명이 트랜스젠더 있다고 하는데 이놈의 DEI 정신 때문에 야 누구나 다 다를 수 있잖아. 평등이 되잖아. 그럼 그 사람들 포용이 되잖아. 말은 좋아. 그리고 우리가 폴리티컬 커렉트인데 정치적 올바름에 의거해서 이런 DEI를 갖다가 우리가 확보해야 돼.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이거 다 지금 걷어버리죠. 야 앞으로 남성, 여성 둘밖에 없어. 딴 거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건 사고들이 나는 게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죠. 단순히 소수자라는 이유로 특혜를 줘서 이런 좀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가 오바마 때부터 시작한 이 나쁜 변화가 이렇게 오면서 이런 AID, 그러니까 USAID도 이 국제개발처도 말하자면은 미쳐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정신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면서 맨날 그 손에 짓거리고 우리가 깨어있다 그러는 소위 말하자면 문화적 막시즘을 주장하는 워키즘, 그러니까 워크가 이제 깨어있다라는 뜻이니까 그 워키즘을 만들어갖고 지들이 아주 그냥 우리 반 깨시민이야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들어야 돼. 소수의자들을 갖다가 권리를 보장해 줘야 돼. 좀 모자라도 그 사람들한테 직장도 줘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오히려 역차별이고 오히려 불공평이죠 이게. 아니 인종이 뭐든 간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공항에서 관제 업무를 하는 것은 뭐 언어적으로도 숙달돼야 되고 밀접하고 직접 능력이 탁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원을 못 뽑다 보니까 왜? DEI 때문에. DEI 조건에 맞추려고 하니까 맞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페더럴 오거니제이션, 연방 기관 자체들이 점점 썩어버렸던 거예요. 네, 그 이제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인한 네네. 그 문제들이 또 있다 미국이. 네, 그래서 지금 이 AUF하고 관계가 뭐냐면요. 네. 지금 한참 말만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체포됐다는 중국 간첩들. 네네. 그거랑 연동시켜서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사실 그렇게 하면은 연동이 조금 잘 안 되는 거가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USAID 여기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뭐 나쁘게 말하면은 뭐 리버럴 어쨌든 미국의 입맛대로 개도국이나 이런 데를 가서 개발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접수하는 이렇게 나쁜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런 단체로 좀 변질이 됐다 이건데 이 단체와 AUF 그리고 중국이 왜냐면 USAID는 미국의 그런 산하에 있는 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조금 변강부여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AUF 홈페이지에 USAID의 마크가 좀 선명히 찍혀 있어요.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기관에서 업무적인 협업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걸로 지금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USAID가 업무 협조를 맺었다고 하는 이 AUF도 이 각종 선거, 투표, 개표, 장비 등의 입찰, 판매, 구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이 비리가 나오고 또 이걸 또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또 업무상 배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AUF이 선거 관련해가지고 이 투표, 개표 장비를 지원했던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라크, 그다음에 민주 콩고, 엘살바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볼리비아,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이런 등등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제공했던 전자투표기 개표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몸살을 심각하게 앓았습니다. 네, 전부 지금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 국가들이죠. 그 현재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AUF을 부정선거의 국제 카르텔의 진원지다, 온상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추측해가지고 지금 죄 아닌 사람은 죄인이라 몰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해왔던 이 관계를 봤을 때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만든 AUF이 전형적인 전 세계적인 이 선거 부정을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전 세계적인 선거 부정하는 주된 목표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그 국가들을 뭐로 한다? 친중화를 하는 데 있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반미에서 미국을 배격하고 중국하고 친해먹는 소위 말해서 중국이 펼쳐놓은 어망 1대1로 원 로드 원 벨트라고 하는 세계 전략 구도 하에서 중국의 한 수법은 항상 이래요. 야 스리랑카 니네 돈 필요하지? 자 돈 줄 테니까 항만 새로 개조해. 철도 새로 깔아. 그러면서 현장에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은 어떻게 한다? 중국 건설사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요. 결국 중국이 빌려준다고 하는 1대1로 개척 차원에서의 중국의 차관은 결국 어디로 들어간다? 중국 노동자들 인부들의 임금으로 빠져나가고 중국 건설회사, 중국 토목회사의 그 영업이익으로 다 들어가더란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은 받았어. 철도도 새로 만들고 항구도 했는데 운영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득이 안 나와. 빌려왔던 돈에 대한 이자도 갚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중국에서 야 그래? 그거 앞으로 뭐 2100년까지 우리한테 내놔라. 사용 우리가 할 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나라 특히나 서남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만행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죠. 자 그런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 부정선거고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친중화를 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결국 AUF에서 그와 같은 부정의 기계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그 나라의 선거를 갖다 조작을 하고 결국 이 모든 작업은 친중화로 결론을 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니까 그 AUF이 USAID 국제개발처랑도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딴 것도 아닌 저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너네는 crime organization이다. 너네는 범죄 조직이야. It's time to die. It's time to die. 너 이제 죽을 때 됐어. 그러니까 너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일론 머스크 하는 저 덧지 정부 효율부는요. 예. 자기네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는 무슬림들이 와서 살다가 영국 처녀나 소녀를 강간해서 죽이든 말든 그 여성의 삶을 망가뜨리더라도요. 유치해 안 갑니다. 그런데 왜 그 자를 갖다가 벌을 안 주냐? 왜 형무소 안 가두냐라고 글을 쓰면요. 야, 이 자식아, 너 누가 그런 말 쓰래? 잡아다가 유치장에 가둬버려요. 네. 이게 지금 오늘의 영국의 꼴입니다. 그러면 영국도 원래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복음이 풍성했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 무슬림들에서 점거당하면서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안 돼.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트럼프가요. 대외 개발 원전하는 데 써서 야, 무슨 소리야 이거. 앞으로 이거 하지 마. 네. 이규제큐티브 오더 행정명령에 서명을 딱 했어. 그 중심에 누가 있냐? USAID가 있다. 그 USAID가 왜 그런 걸 했을까? 얘네들이 연간 한 400억 달러를 운용을 한대요. 네. 400억 달러면 큰 돈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러 나라에 지원하는데 보건 분야에서 가장 지원을 했다는 게 뭐냐면 HIV,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죠. 뭐 Human Immune Deficiency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거에서 만들어진 병이 후천성 면역 결핍, 에이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런 것에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만 했을까? 이것만? 지난번에 우한 폐렴 일으킨 그쪽에는 그 돈이 안 갔을까 하는 의심이 들죠. 응? 지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또 최근에 X에 게시를 했던 게 지금 USAID가 그 코비드 19 네. 이 생화학 무기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네. 사실을 알고 계시냐? 이런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추가적인 말씀드릴게요.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USAID가 해외 이렇게 뭐 개발도상도 도와주고 못산 도와줬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뭐냐면 이 코비드 19 이거에 기원이 될 수 있는 펑션 게인이라 그래요. 기능 획득 연구라고 하는 거. 펑션 기능이잖아요. 게인 어떠란 뜻이고 이 펑션 게인 리서치하는 데 있어서 USAID의 자금이 지원됐는데 어디로 가냐? 에코 헬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네. 어? 에코 헬스라고 하는 이 회사에 5,300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 상원에서요. 에코 헬스가 중국에 있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다가 자금을 갖다 이렇게 지원했다. 네네. 이런 건 미국 의회에서도 이미 밝혔어요. 그래서 국고 지원을 중단을 촉구를 했었다고. 근데 미국에 또 다른 조그만 그 간첩 하나 있잖아. 파우치 박사라고. 네. 어?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장 했던. 네네. 그 파우치로 표현되는 그 음험한 그 나쁜 아이들이 이런 돈을 가져다가 기능 획득을 통해서 이 기능 획득하는 게 쉽게 어떻게 난 이해를 하냐면 뭐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박쥐들 간에 이 전이되는 바이러스는 지들끼리 있는데도 사람한테는 전이가 안 될 거야. 그런데 얘네들의 연구가 뭐냐면 펑크션 게인이야. 그러니까 기능 획득이라는 명목 하에 짐승들 사이에 주고받는 바이러스가 이게 인체로도 옮겨올 수 있게끔 그 기능을 갖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그렇죠. 중국 우한에 있는 그 랩에서 그런 걸 연구를 하면서 뭐 잘못했다고 하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예요. 중국 애들이. 의도적으로. 덕분에 지들도 인구가 한 4, 5명 줄었잖아. 상당히 지금 딥한 얘기까지 어떻게 보면 가네요. 와. 그래서 이 정신머리가 있는 미국 상원 의원들이 야 에코할스 얘네들한테 돈 주면 안 돼. 어? 얘네들한테 돈 주면은 큰일 나. 국고 중단을 요청을 했었다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가겠죠. 근데 아마 저는 이번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이럴 거란 생각이에요. 뭐냐? 중국 너네들 지금 친중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너네들 지금 장난쳤지? 딴 것도 아니고 선거 부정을 불법으로 조작했지 놈들아. 근데 이번에 딱 걸렸네. 어? 어떻게 할래? 먼저 물어보겠지 트럼프 쪽에서. 변명할 거 아니야. 어? 그럼 그러겠지. 나 같으면. 가정해보는 거예요. 야, 한 5,000조 내지 7,000조 원이 아니라
7천조 달러를 배상해라. 이 나쁜 놈 자식들아. 7천조 달러면 어느 정도 될까? 달러. 그냥 조 달러만 해도 달러로 어마한데. 그렇죠. 어? 네. 조 달러, 만약 1조 달러 그러면 1450조 원이 되겠지. 우리 돈으로 하면. 근데 그거를 한 7천조 달러를 배상을 하라 그러면서 네. 못한다고 얘네들이 뒤로 배째라 할 거 아니야? 그럼 되겠지. 아편 전쟁 때 했던 것처럼 땅 내놔 그러면. 산동반도 내놔. 광동성 내놔. 어? 하북성 내놔. 동북삼성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얘네들 땅을 뺏어야지. 그래갖고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네. 황하하고 장강, 양자강 주변으로만 모아 살아서 바닷가로도 못 나게 막아버리고 네. 얘네들의 산업 구조나 사회 구조를 농업 시대나 신석기 시대로 돌려버리죠.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도 뭐 저 중국 조선업 해운업 부시는 얘기도 하고, 예. 제 방송에서도 하고 있지만요. 지금 중국 딴 거 없어요. 중국을 해체해서 완전히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도상에 남기더라도 조금만 매우 이제 조금만 남기. 정말 영향력이 옛날 때 소련 그렇게 해체되는 것처럼 네. 그거보다 더 심하게 AWeb, USAID 그럼 얘네들의 실체가 조만간 좀 공공연하게 더 드러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요. 예. 장관들 상원 청문회가 그래도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처음으로 이제 국무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원이 출시다 보니까 뭐 전원 찬성 제일 먼저 끝났고요. 네네. 그다음에 마이클 월츠 NSC 국가안보 보좌관은 뭐 그건 임명직이니까 이미 백악관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존 레클레프 CIA 중앙정보국장도 청문회 통과됐습니다. 네. 업무 시작됐고 이 양반이 중앙정보부 가자마자 한 일이 있어. 야, CIA 몇 달치 월급 줄 테니까 다 나가. 전부 자르는 거. 근데 그게 잘려도 기존에 왜 저희 그런 거 했었잖아요. 신고하는 거. 그런 거는 인원 뭐 잘리고 하는 거랑 무관하게 다 그냥 진행은 계속 되는.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 신고하고 뭐 이런 것들요. 예. 그럼요. 예. 그 기본적인 거 펀더멘털은 잘 돌아가고요. 그쵸. 예. 이 얘기가 뭐냐면, 네네. 너네들 그동안에 조 바이든 정부에서 헛짓 많이 했지. 자식들 뭐 친중하고 너희들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거기도 이제 두더지 색출 시간이 온 그다음에 거네요. FBI도 마찬가지고. 네. 니네들 똥개 돼갖고 너는 바이든 앞에서 뭐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니? 이런 거지 뭐. 이지웨이 갈래, 하드웨이 갈래. 그냥 갈래, 맞고 갈래. 뭐 이 얘기 하는 거란 말이야. 두더지 색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네네. 미국도 지금 정보기관에 대대적인 지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닥쳤던 개모냥 멍하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기다 이제 부정선거를 때려잡겠다는 두 명의 호랑이가 있어요. 하나는 팸 본디 연방 국무장관, 플로리다에서 법무장관 하셨던 여성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캐시 파텔 FAA 국장. 이 두 사람이 나 연일 요즘 청문회는 보고 있으면 웃음꽃 터져. 그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그냥 계속 이 캐시 파텔 FBI 국장 지명자를 갖다 물고 늘어져. 그런데 아랑곳 안 해. 오직 헌법 정신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도 이 선거 부정한 놈들 다 잡아 족치겠다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잡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내가 상원 의원이라 막 질의하고 이러고 있지만 내 더러운 과거가 들춰지는 순간 관타나모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내무장관도 이미 임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주요한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장관도 크리스 눔이라고 하는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했던 그 여성분이 또 되셨고 지금 이런 분들이 진영을 갖추고 외교안보 문제부터 이제 급한 불부터 끄고 이제 뭐 에너지부 장관 또 RFK 주니어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 가잖아요. 현재 또 청문회 진행 중인데 그리고 뭐 다른 뭐 재무 상무 다른 분야도 이렇게 해서 이제 장관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되면 아마 그때 연방 정부의 순회들이 모여서
야, 이번에 중국 간첩들을 저렇게 잡았는데, 어? 이 문제를 갖다 앞으로 우리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할까? 어? 기본적으로 중국을 갖다가 해체하는 게 맞다. 그러면 네네. 이거를 A 방향으로 갈까, B로 갈까, C로 갈까? 거기에 여러 논의를 가지. 할 거다. 꽃놀이패를 지금 칼자루를 미국이 쥐고 있으니까, 네네. 어떻게 멋지게 회를 쳐서 먹을지, 찜을 찔지 튀길지 그 방법을 통한데, 결론은 뭐다? 중국이 해체다 이거야. 네. 중국의 붕괴로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릴 게 아니라 이 국가의 기관에 있는 기관장들 정신을 차려야 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국무총리 지금 탄핵당했죠. 행안부 장관 이상민도 탄핵당했죠. 법무부 장관 박 장관도 지금 탄핵당했지. 네. 그러면 지금 멀쩡해 있는 게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이 정도야. 그쵸. 외교안보 라인은. 네. 그러면 다행히도 미국도 외교부의 카운터파트너인 국무장관이 마르코 루비오가 이 업무를 시작했고, 네네. 그다음에 국정원장 조통의 카운터파트너인 존 레클리프도 CIA 국장 임명이다. 지금 벌써 야, 니들 빨리 집에 가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외교장관이나 국정원장이 네. 미국의 카운터파트너인 국무장관과 CIA 국장을 만나서 뭘 해야 되겠어 이런 상황에서.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나 중국 공산당이 외교관계 수립한 지 한 30년 만에 네. 나라가 이렇게 지금 국권이 침탈당하고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 네. 곧 공산주의로 떨어질 것 같은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 사법기관이나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뭐 민주당 쪽이나 경찰 쪽이나 검찰 쪽이나 미국의 카운터 파트너가 되는 쪽에서 한번 압박을 좀 넣어다오. 이 이야기를 가서 진실되게 네. 진짜 같은 동급의 장관급이라도 내가 국정원장이면 그러겠어. 존 레클리프 찾아가서 이봐 형씨 진짜 미안해. 당신 지금 일하느라 바쁘실 텐데 우리 진짜 급하거든. 우리 대통령 좀 구하게. CIA가 요원들한테도 지시 내린 것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좀 정식적으로 미국에서 이 거대한 압박이 좀 느껴지게끔 그 얘기 해달라고. 나 같은 가도 막 바지 잡고 막 간청을 하겠어. 네.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서울대학교 출신에다가 외교부 출신이라 뺀질 걸릴 줄 알아도 가서 그런 행동이 따라주는 무릎 꿇고 구정물에 손 놓을 줄 모르는 애들이야. 네. 해필 둘 다 성씨하고 이름이 부제가 같아. 하나는 조태열이고 네. 하나는 조태용이고. 네. 근데 과연 이런 그 꽃길만 걸었던 외교관 아저씨들이 이런 가서 무릎을 꿇고 네, 네. 간청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내야 되는데 과연 해낼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윤통은 네. 복귀하면은 그 전에 자기가 인사 이거 정말 진짜 무조건 다 교체를 해야겠네요. 목같이 그러니까 다 뜯어 고쳐야 돼. 네. 그리고 이 빌어먹을 서울대학교 순혈주의에 빠져 있어 대통령 그 전에 네. 다 없애야 돼. 그 서호남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서울대 50대 남성 인선이 다. 그러니까 족벌아지가 나고.